사실 이 브랜드가 요즘에 굉장히 조용합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조용해 버리면은 철수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굉장히 조심스러운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는 한데, 아무튼 요즘에 이 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굉장히 조용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이제는 뭐 시승도 못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한 종류의 시승차가 남아있다 라고 해서 좀 급하게 섭외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아무도 몰랐을 것 같아요. 작년에 부분 변경이 됐거든요. 부분 변경으로 돌아온 제규어의 F페이스, 그 중에서도 고성능 버전인 SVR 버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미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제규어의 F페이스 SVR 모델입니다. 요즘에 제규어가 굉장히 좀 활동이 없죠. 뭐 전기차 레이스라고 하는 포뮬러 2에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아가고는 있지만, 이렇다 할 만한 전기차도 뭐 새롭게 출시가 된 모델도 없고, 플래그십 세단이었던 XJ도 단종이 됐고, XE도 단종이 됐고, 뭐 XF 정도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걸출한 여러 모델들을 가지고 있었던 브랜드가 요즘에 굉장히 조용해졌습니다. 그 와중에 제규어하고 잘 안 어울린다라고 했던 카테고리였던 SUV의 모델로 출시가 됐던 F페이스의 부분 변경이 출시가 됐습니다. 작년에 출시가 됐고요. 우리나라에도 뭐 작년부터 판매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실제로 출고를 했는가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F페이스의 고성능 버전인 SVR 버전의 시승차가 아직 남아 있다라고 해서 좀 섭외를 해봤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차를 안 타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제규어라는 브랜드의 차를 시승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언제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언가 목적이 있었다라기보다는 마지막으로 즐겨볼 수 있는 제규어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을까, 어떤 성능을 갖고 있을까가 궁금해서 섭외를 해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맞을 것 같습니다. 시작이 굉장히 우울하게 시작을 했죠. 사실 그런 것처럼 제규어의 앞날이 굉장히 좀 우울하기는 합니다. 이렇다 할 새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 시장에서 무언가 새로운 전기차 기술을 개발했다라던가 새로운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레이스라고 하는 포뮬러 2에서 굉장히 나쁘지 않은 성과들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그런 것들과는 별개로 시장에 나오고 있는 모델들은 뭐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뭐 제규어라는 브랜드의 조금 이런 우울한 이런 소식들은 약간 좀 뒤로 미루고 이 차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작년에 부분 변경 모델이 출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래 F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닛하고 그릴 쪽이 좀 나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포인트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부분 변경이 되면서는 그릴 앞쪽까지 싹 덮어버리는, 그러니까 보닛 쪽을 한 판으로 끊어주는 그런 포인트가 좀 적용이 됐습니다. 안전 사양에서의 좀 발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기는 한데, 기존보다는 조금 더 깔끔해진 그런 라인들을 적용을 한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버전인 SVR 버전이기 때문에 이제 보닛 쪽에도 이렇게 에어 덕트가 실제로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SV라고 하는 그 부서 자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스페셜 비클 오퍼레이티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SVO라고 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서 직접 튜닝을 한 고성능 버전을 SVR 버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범퍼가 조금 더 스포티하고 공격적인 범퍼가 적용이 됐다라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이 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굉장히 쨍한 파란색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포인트로 들어간 이런 부분들, 벌집 모양과 격자가 들어간 이런 그릴들과 지금 대비가 되는 컬러들을 보고 있자면은 굉장히 공격적인 이미지를 잘 적용을 해놨구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또 하나의 변화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헤드램프입니다. 사실 제규어의 상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J자 헤드램프거든요. 뭐 끝에서부터 가운데까지 일자로 쭉 떨어지는 그런 주간주행등이 적용이 되는 것이 제규어의 이 디자인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두 개로 나눠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조금 더 깔끔함보다는 조금 더 세련돼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만든 것 아닌가 싶어요. 한 줄로 쭉 뻗어나가는 거하고 이렇게 다단화를 시키는 거하고 약간 좀 이미지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이 F페이스하고 더 잘 어울리는 거는 이렇게 두 줄로 들어간 그런 라인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제규어의 F페이스라고 하는 모델 자체가 제규어에서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달리는 SUV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기존에 판매가 됐었던 일반형 모델 20D라든가 P300이라든가 디젤이나 가솔린의 일반 버전들에서는 그런 느낌들을 조금 받기가 어려웠던 것들이 사실인데, 이 SVR 버전에서는 그런 이미지를 아주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다는 것도 이 차의 특징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옷을 되게 잘못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이 팍팍 듭니다. 얼굴만 동동 떠다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제 실수니까 그렇다 치고, 일단 옆모습에서 봤을 때는 F페이스의 일반형과 좀 비교가 되는 부분들이 이 팬더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 변경된 모델의 일반형 모델을 저도 실제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전 세대 부분 변경이 되기 전의 모델과 비교를 해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요 팬더 쪽에 있는 덕트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요 옆쪽에 그냥 핀처럼 익스테리어를 꾸미는 용도로서 좀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SVR 버전에서는 팬더 쪽에다가 구멍을 굉장히 크고 길게 뚫어줘서 공기의 흐름을 조금 더 개선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그 외에는 옆에서 봤을 때 큰 차이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들은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더 아래쪽에 굉장히 두껍게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 역시 기존의 F페이스에서도 잘 적용이 되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큰 차이를 측면에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어를 열어봤을 때도 마감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브랜드거든요. 웨더 스트랩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 되어 있고, 안쪽 그리고 바깥쪽 꼼꼼하게 들어가 있는 이런 웨더 스트랩들 덕분에 이따가 운전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내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숙성 같은 것들은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도어를 닫을 때마다 이 까딱까딱 흔들리는 이 사이드미러는 좀 에러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도어의 이 실내 마감, 방음을 위한 이런 차음제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이, 그리고 굉장히 신경을 써서 적용을 해줬기 때문에 실내에서 느낄 수 있는 이런 정숙성 같은 것들은 상당히 뛰어난 편에 해당을 한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휠의 사이즈가 상당히 크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양쪽 앞바퀴하고 뒷바퀴 쪽에 전부 다 21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5080 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타일 5080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SVR 모델 전용 휠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레이스카에 많이 적용이 될 법한 그런 사이즈, 그리고 그런 디자인의 휠이 이 F페이스 SUV 모델에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는 한데,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규어라고 하는 브랜드하고 생각을 했을 때도 좀 상당히 잘 어울리는 그런 휠 디자인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뒷모습인데 총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부분 변경이 되면서 바뀐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SVR 버전, 고성능 버전이 되면서 조금씩 더 추가가 되어 있는 더 과격한 모습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F타입부터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고, F타입도 부분 변경을 거치면서 똑같이 변경이 됐던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 테일램프 부분입니다. XF나 XE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일직선으로 쭉 가다가 요 트렁크 쪽에서 한번 밑으로 동그랗게 내려오는 형태의 테일램프 디자인이 가장 최근에 제규어가 사용을 하고 있었던 그런 디자인 레이아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 변경을 거치게 되면서 이 라이트 자체도 LED 면발광 라이트로 변경이 됐고요. 쭉 가다가 한 번만 쭉 내려오던 것들이 양쪽으로 두 번 내려오는 형태로 좀 변경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면서 조금 더 세련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갖추려고 좀 노력을 한 듯한 그런 이미지가 많이 보이는 것이 이 부분 변경에서의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SVR 버전이 되면서 바뀐 포인트 중에 하나는 더 과격해진 그런 디자인들입니다.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리플렉터로 막혀 있기는 하지만 양쪽에 이렇게 더 과격한 라인들을 적용을 해줘서 조금 더 스포티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도 특징이고요. SVR 버전, 이따가 주행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차에는 굉장히 강력한 엔진 5리터 V8 슈퍼차저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성능들을 다 배출을 잘 해주기 위해서 트윈팁 듀얼 머플러, 굉장히 과격한 사이즈죠. 굉장히 큰 사이즈의 머플러가 양쪽에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4개가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기구의 위치가 약간 좀 독특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아예 낮은 로드스터 같은 스포츠카 같은 형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가운데다가 배기구를 다 몰아주는 그런 형태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 SUV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쪽으로
뽑아주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양쪽으로 뽑아준다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양쪽 끝으로 붙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약간 좀 어중간하게 가운데로 몰려있는 듯한 그런 구성을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기구가 이렇게 약간 좀 가운데 쪽으로 몰리게 되면서 보통 공기의 흐름을 개선을 하기 위한 에어로핀 같은 것들이 좀 자리를 하게 마련인데,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옆쪽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쪽은 굉장히 부드럽게 맨들맨들한 형태로 자리를 하고 있는 반면에, 양쪽 끝에 바퀴 바로 뒤쪽에 있는 부분들에는 에어로핀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어로핀의 위치가 약간 좀 재밌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포뮬러 E라고 하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기차용 레이스 포뮬러 E의 레이스 카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뒷바퀴 쪽에다가 에어로핀을 적용을 해두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퀴 쪽에서 나오는 와류를 더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치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요소들을 이 F페이스, F타입도 아닌 F페이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넓은 사이즈의 트렁크 공간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저의 짐을 좀 넣어두긴 했는데, 이런 저의 짐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상당히 넓은 사이즈의 트렁크 공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만나볼 수 있는 가장 비교가 쉬운 국산 SUV에서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산타페 정도 되는 그런 트렁크 공간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다가 뒷좌석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도 4대 2대 4로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 수납 공간에서의 부족함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성능 버전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효율성이 좋았던 SUV 모델이었기 때문에 이런 효율성들은 그대로 잘 유지를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이 제기어 F페이스 SVR의 실내로 들어가 봤습니다. 일단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몇 가지 변화의 포인트도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기존의 F페이스의 느낌들을 그대로 유지를 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트입니다. 조금 작정하고 달리는 그런 성향들을 좀 갖고 있는 것들이 SVR 모델들의 특징입니다. 이 차뿐만 아니라 랜드로버의 SVR도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달릴 때 좀 운전자를 확실하게 잡아주기 위한 이 버킷 타입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코브라사의 시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제가 좀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상당히 타이트하게 운전자를 잡아주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운전 중에 사람의 몸이 크게 흔들릴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그런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버킷 타입 시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트의 쿠션 자체가 그렇게 두껍지는 않기는 한데 착자감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가죽과 요 스웨이드 타입이 같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움도 한층 더 끌어올렸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제 기능까지 확실하게 챙긴 그런 시트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하고 요 기어 변속기 부분인데 14인치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랜드로버하고 이제 LG전자에서 같이 개발을 한 PB 프로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똑같이 장착이 되어 있는 건데, 사실 랜드로버의 것하고 완전 동일한 요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설명을 드릴 만한 것들은 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다르다라고 한다면은 다이나믹 I라고 해서 엔진, 스티어링, 기어 변속, 그리고 서스펜션의 반응까지 컴포트냐 다이나믹이냐 각각 세세하게 나눌 수가 있는 그런 설정들이 좀 자리를 하고 있고요. 서킷을 돌 때 내 차가 지금 랩타임이 어느 정도인지를 별도의 데이터 로고 없이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스톱워치, 그리고 랩타임 측정 기기, 퍼포먼스 주행을 하다 보면은 내가 횡가속도가 어느 쪽으로 얼마나 넘어갔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이 지오메트리 미터까지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 도로에서는 쓸 일이 없죠. 서킷을 가야지만 쓸만한 그런 기능들인데 과연 얼마나 쓰게 될지는 약간 좀 긴가민가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 외에는 전지형 정보, 랜드로버가 여러가지 오프로드 환경에서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죠. 사실 제기어에서도 이런 사륜구동들을 이용을 한 이런 오프로드 성능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해왔고, 험로 탈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조를 해왔는데, 그런 기능들이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로우 트랙션 출발이라고 하는 기능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눈에 들어오는 거는 스티어링 휠입니다.
랜드로버에서 적용이 됐던 그 스티어링 휠의 구성이 그대로 적용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얄쌍하다고 해야 될까요? 클락션 부분, 그러니까 에어백이 같이 들어가 있는 클락션 부분이 조금 더 컴팩트한 원형의 형태로 들어가 있고, SVR 모델이기 때문에 이 전용 배지가 같이 이 스티어링 휠 6시 방향에 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어로브에 대한 이야기를 빠뜨렸는데, 사실 원래 F페이스에는 로터리 방식이라고 하죠.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돌리는 형태의 기어 노브가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주 일반적인 형태의 전자식 기어 변속기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덕분에 오조작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피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늦게 바꿔준 감이 있기는 한데, 지금이라도 바꿔줘서 다행이다 싶기는 하네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입니다. 예전에는 약간 좀 레이스카를 조절을 하는 듯한 레버를 딸깍딸깍 하는 형태로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랜드로버의 것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바뀌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눌러서 팝업 타입으로 올라오게 한 다음에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돌리는 형태로 이 드라이브 모드를 변속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런 고성능 차에서 필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사실 감성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차에 장착되어 있는 5000cc V8 슈퍼차저 엔진은 그냥 노멀 모드에서도 상당히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데, 배기음이 한 번쯤은 바뀌어줘야지 스포티한 모델의 표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개념으로서 이 배기구 버튼을 한번 눌러주게 되면은 소리가 한층 더 저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약간 전자음이 섞여 있는 듯한 그런 소리로 바뀌기도 하는데, 소리가 상당히 저음에서 잘 깔리는 그런 배기음이 뒤쪽에서 웅웅웅 이렇게 울려 나오기 때문에 주행을 할 때 좀 달리는 맛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이번에는 2열로 들어와 봤습니다. 2열 같은 경우에는 1열과는 조금 다르게 기존의 F페이스의 느낌이 정말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열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짙은, 거의 피 색깔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의 굉장히 짙은 이 빨간색 컬러와 함께 스웨이드 재질의 이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에 적용된 소재들은 정말 좀 고급스러운 걸로 신경을 많이 썼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소재들을 적용을 한 포인트들이 많이 눈에 보이고요. 이제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이나 조수석이나 지금 다 제 몸에다가 맞춰둔 상태인데, 이쪽에서는 좀 보이실 것 같아요. 상당히 널찍하죠. 지금 주먹이 하나 이상 들어가는 무릎 공간, 그 다음에 발 공간 자체도 상당히 넉넉한 그런 공간으로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륜구동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가 살짝 올라와 있기는 한데, 이 정도 높이라고 한다면은 가운데 자리까지 해서 5명이 앉는 것도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시트 같은 경우에도 앞좌석과 비슷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비슷하게 버킷 타입의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앞좌석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잡아주는 완벽한 형태의 버킷 타입 시트다 라고 한다면은, 뒷좌석은 약간 좀 형태만 버킷 타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가운데 적용되어 있는 이런 스웨이드 재질 덕분에 딱 앉았을 때 몸이 미끌리는 느낌들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딱 잘 잡아주는 형태로 시트가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SVR이라고 하는 고성능 모델에 잘 어울리는 그런 시트 착자감 아닐까 싶어요. 시트의 쿠션 자체는 그렇게 푹신푹신하지는 않는데, 이 차 자체가 워낙에 좀 스포티한 성향으로 개발이 된 그런 차고, 또 SVR 버전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하드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F페이스하고 약간 좀 차이가 나는데, 조금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은 이 가운데 부분이에요. 뒷좌석을 위한 에어컨 송풍구, 그리고 에어컨 컨트롤러 같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누르면은 이제 뒷좌석을 위한 열선 시트, 당기면은 에어컨의 바람 세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좌석과 달리 뒷좌석에는 통풍 시트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눌렀을 때 열선 시트 쪽만 작동을 한다라는 점 같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뒷좌석을 위한 12V 파워 아울렛은 장착이 되어 있는데, USB 충전 포트가 없습니다. 원래라면은 USB 충전 포트라든가 수납 공간이 별도로 자리가 되어 있을 법한 자리인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빨간색과 플라스틱으로 막아뒀어요. 이런 점들은 좀 아쉽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 가운데 팔걸이를 겸하는 컵홀더도 자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규어 랜드로버 뭐 영국 브랜드뿐만 아니라 유럽계 브랜드들에서 많이 만나볼 수가 있는 굉장히 심플한 형태의 팔걸이 겸 이 컵홀더예요. 세 가지 사이즈 컵홀더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 팔걸이를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뒷좌석 등받이가 같이 덜컹덜컹 거리는 게 상당히 좀 아쉽다고 해야 될까요? 영국차스럽다라고 해야 될까요? 요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열 등받이 폴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4대 2대 4 이렇게 세 단계로 분리를 해서 폴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을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고성능 SUV가 이 F페이스 SVR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F페이스 SVR 직접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생각보다 발음이 입에 잘 안 붙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다시 드네요. 일단 파워트레인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면은 일단 배기량부터가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5000cc 엔진이에요. 5000cc V8 엔진과 함께 8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V8 엔진에 슈퍼차저까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발휘를 하는 성능은 최고 출력 550마력, 최대 토크는 무려 71kgm/m라고 하는 진짜 뭐 스포츠카 못지 않는 그런 강력한 성능을 발휘를 합니다. 그렇게 돼서 발휘를 하는 성능의 지표 중에 또 하나가 가속력이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공인된 수치로는 단 4초입니다. 굉장히 빠른 SUV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규어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가 레이싱 헤리티지가 담겨있는 레이싱 SUV다 라고 하는 점인데 출력에서만큼은 그런 수치에서만큼은 그런 모습들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노멀 모드, 컴포트 모드나 에코 모드를 해도 충분히 강력한 성능들을 느낄 수는 있지만 진짜 이 차의 제대로 된 성능을 느끼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꼭 다이나믹 모드로 주행을 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컴포트 모드에서도 충분히 강력한 그런 성능들을 발휘를 해주기는 하지만 이런 레이싱 성격이 있는 그런 차들은 좀 감성적인 부분들을 좀 자극을 해줄 필요가 있죠. 이 배기음에서 이 차는 그런 감성들을 자극을 해주는데 다이나믹 모드로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줬을 때 배기음이 한층 더 그릉그릉해지는 그런 배기음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다면은 다이나믹 모드로 이 차를 꼭 경험을 해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속기가 8단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변속기의 다단화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긴 하거든요. 근데 이 차에 적용된 8단 자동 변속기는 상당히 똘똘하고 또 부지런히 일하는 그런 변속기가 장착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주행을 해보면은 억지로 RPM을 이렇게 막 띄어서 주행을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웬만해서는 변속의 충격은 느끼기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다이나믹 모드로 두고 좀 퍼포먼스 주행을 한다? 뭐 조금 과격한 주행을 한다 라고 했을 때도 웬만해서는 이런 변속 충격들은 좀 느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잘 손질을 해둔 그런 파워트레인 변속기 조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SVR 버전이다 라고는 하지만 기본은 이제 F페이스 모델이죠. 기존의 F페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도 디젤 모델이 아닌 가솔린 모델에서는 생각보다 좀 정숙한 그런 승차감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사실 디젤 모델에서는 약간 좀 디젤 엔진 특유의 덜덜거리는 그런 진동과 소음들이 좀 올라오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디젤 엔진의 한계라고 하기에는 그 비슷한 시점에 나왔던 다른 디젤 SUV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쉬운 포인트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솔린 모델에서는 그렇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SVR 모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뭐 가솔린을 쓰기는 하지만 배기량도 훨씬 크고 또 굉장히 스포티하게 세팅을 해둔 그런 차라는 점을 고려를 해봐도 상당히 정숙한 그런 실내 승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뒤쪽에서 배기음이 조금씩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이런 고성능의 이제 스포티한 성향의 모델을 탄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는 좀 감성으로서 즐길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그냥 뭐 풍절음이라든가 옆에 뭐 큰 차가 지나갈 때 소리가 들어오는 거라든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 도로에서의 이 진동과 소음, 노면 소음 같은 것들은 생각보다는 훨씬 잘 걸러주는 그런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비록 제기어라고 하는 브랜드가 이제는 좀 많이 힘이 떨어졌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프리미엄한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 왔던 그런 노하우들은 아직까지는 좀 먹힐만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꽤 괜찮은 실내 정숙성, 실내 승차 감각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가속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일품입니다. 이제 배기량 빨이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배기량이 굉장히 높은 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치고 나가는 맛만큼은 정말 훌륭해요. 총알처럼 정말 강력하게 탁 튀어나가는 그런 맛들을 느끼고 있으면은 그래도 SV라고 하는 고성능 이 디비전의 이 결과물들이 나쁘지는 않구나 라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SUV인데 감히 레이싱을 논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진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스포티한 그런 스포츠카 성향의 SUV도 많이 나오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모델들이 포르쉐 이제 카이엔과 마칸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모델들에서도 느낄 수 있는 포인트들이지만 이 SUV라고는 해도 상당히 날렵한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이 F페이스 SVR에서도 동일하게 느껴집니다. 같은 정도냐라고 하면은 약간 좀 다르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 차에 적용되어 있는 5000cc 엔진도 상당히 무거운 편에 해당을 하는 그런 엔진이기 때문에 일단 차 자체가 상당히 묵직합니다. 가속력이나 이런 것들은 엔진의 이제 슈퍼차저나 배기량 빨로 좀 극복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코너링을 돈다라거나 코너를 공략을 한다거나 라고 했을 때는 확실히 차의 무게중심이 지나치게 아래에 있다라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좀 불편하게 여겨질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레이싱 헤리티지를 강조를 하는 브랜드의 그런 레이싱 헤리티지를 강조한 모델이다 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런 점들은 오히려 이 차의 거동에 있어서 훨씬 장점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참 오묘한 생각이 드는 거죠. 외관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었고 실내에서도 고급스럽다라고는 하지만 압도적이지는 못하고, 인포테인먼트나 이런 것들은 랜드로버의 것을 그대로 이식을 해온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이게 주행 성능에 있어서만큼은 랜드로버하고는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동안의 제기어 브랜드의 모델들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그런 강력한 퍼포먼스, 그런 레이싱의 감각들, 그런 것들을 잘 유지를 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까지 제규어의 어쩌면 마지막 남은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 SUV 중에서도 고성능 모델인 F페이스 SVR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부분 변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색할 정도로 실내에서는 약간 좀 랜드로버의 향이 굉장히 많이 묻어났고, 겉에서는 큰 차이가 좀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SVR이라고 하는 배지가 붙은 만큼 이 출력만큼은 굉장히 강력한 출력을 보여주는 진짜 달리는 SUV다라는 것들을 제대로 보여준 그런 모델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극과 극이죠.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변화가 없었고, 어떤 측면에서는 또 굉장히 컨셉트에 잘 맞는 그런 성능을 갖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드는 그런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어떤 특정한 감정이 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 드는 것이 이 제규어가 지금처럼 이렇게 힘을 못 쓰게 된 배경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XJ, 특히 XJ의 롱바디 버전인 XJL 모델이 판매가 됐을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영국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영국을 대표할 수 있는 럭셔리한 프리미엄 세단을 갖고 있는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이제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굉장히 어중간한 위치가 된 건 아닌가라는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이 차의 가격을 보면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더 많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비록 SVR 고성능 버전이라고는 하지만 이 차의 가격대는 1억 3,177만 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가격대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1억 3천이라고 하는 금액대라고 한다면은 다른 더 럭셔리한 SUV라든가 더 잘 달리는 SUV라든가 굉장히 선택지가 많죠. 그런 선택지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 그냥 몇 개의 선택지가 더 있다 정도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선택지 안에서 이 제규어의 F페이스 SVR을 굳이 선택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좀 회의적입니다. 남들이 아무도 안 타는 차를 타겠어 라고 한다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좀 고려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사실 우리는 그래도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고 저희도 또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차가 이 차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우리나라에서 만나볼 수 있는 마지막 제기어가 되지 않을까, 뭐 멸종인가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시승 아니었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시승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또 다른 제규어 시승차도 만나볼 수 있기를 간절하게 빌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